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전채린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된지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가 잠든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의 경제 지표, 코로나19 확산 상황, 그리고 부양책 이슈를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부양책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부양책 합의에 대한 마감 시한을 20일로 제시했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48시간 내에 끝내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의 오랜 지연을 고려했을 때 과연 합의가 끝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공화당이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I'll take care of that problem in 2 minutes. 그 문제는 단 2분 만에 해결 가능하다라고 인터뷰에서 입장을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양책 기대감이 줄었던 만큼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증시의 강세 요인이 될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입니다. CNBC는 미국의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이전 주와 비교해 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38개 주에서 5% 이상의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40% 급증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고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봉쇄 조치가 강화될 경우 경제의 회복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장 초반까지만 해도 어제 전해드린 9월 주요 지표 실적과 중국의 경제 회복이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예상치에는 못 미쳤어도 지난 분기보다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회복이 뉴욕 증시에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과 종목입니다. 오늘 S&P 500의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하루는 최근 흔치 않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에너지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빵주의 경우 보합권에 오른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고요. 애플과 구글이 2% 이상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장 막판에 탄력을 크게 잃고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S&P 500 지수는 1.4% 떨어지면서 28,195선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1.6% 떨어지면서 11,500선이 붕괴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56포인트가량 떨어졌고요. 3,426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시죠. 자, 먼저 WTI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 WTI 가격은 지난 밤 사이 0.8%가량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즉 그러니까 주요 산유국 플러스 회담의 감산 모니터링 위원회를 현재 시장에서는 주시하고 있는데요. 산유국들이 얼마나 감산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주시하면서 시장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장중 등락을 보였을 뿐이었었는데 장 막판에 오히려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었던 국제 유가는 결국 하락으로 전환돼서 0.59% 내린 40.64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920달러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던 이 금값이 하락으로 전환된 채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금값은 장중에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값은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0.05%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1905.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부양 협상 상황을 좀 주시해보자라는 그런 관망 심리 속에서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오르진 않았었고요. 0.77%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가치는 조금 약세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금값은 내리긴 했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지난 밤 사이에 0.27% 소폭 내리면서 93.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장혜진 앵커 전해주시죠. 네, 미국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 대선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예측을 해보는데요.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 블루웨이브 민주당 물결이 일어난다면 Fiscal Floodgate, 재정 수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상당한 규모의 코로나19 재정 부양책과 공공기반 시설 지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더 많은 의료보험 혜택 등을 편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회 다수가 민주당인 것은 상당히 많은 추가 재정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시나리오라면 내년 3분기에는 의료보험과 다른 혜택들을 증대시키는 이 법안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 인상도 뒤따른다는 얘기겠죠. 조 바이든 후보는 그의 공약에서 향후 10년간 5조 4천억 달러, 6,156조 원 규모의 신규 지출 법안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 지출은 더 높은 세금 부과로 지출을 상쇄시켜야 하는 것인데 연소득이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5천만 원 이상인 가계와 2017년 법인세 인하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이에 따라서 예측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강력한 조세와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은행 산업에도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긴 하는데요.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을 위한 부양책을 펼치는 것은 이런 인상된 조세와 세금으로부터 얻는 자금으로 신규 지출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들을 어느 정도는 상충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밤 사이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피로감에 지쳐 있는 상태인데 파우치 박사가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경계심을 자극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계속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파우치 박사를 재앙 그리고 멍청이, 제가 말하는 멍청이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디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멍청이라는 단어를 몇 번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날 재선 캠페인에서 그는 사람들이 파우치와 멍청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지쳐 있다면서 멍청이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직접 표현을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그는 매번 그가 TV에 나올 때마다 폭탄이 터진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고만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이것이 경제 좋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박을 했었죠. 민주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트럼프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지쳐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면서 21만 9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위기 상황을 지연시키고 있는 트럼프에 지쳐 있는 것이다라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이 3차 확산이 진행되고 있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38개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차 확산은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서 퍼졌었고요. 2차 확산은 선벨트 지역에서 퍼지는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 퍼졌다면 이번 3차 확산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서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인텔과 SK 하이닉스가 이날 중으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 부분 매각 거래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매각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언급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 사업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반도체 업계에서 인텔이 낸드 플래시 사업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인텔은 그간 D램 부분 사업을 이제 일본 측에 매각을 하고 CPU 분야에 집중하면서 낸드 플래시 사업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시장 경제 격화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를 좀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최대의 극장 체인인 AMC가 다시 문을 열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난밤 사이 시장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7%나 급등했습니다.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0월 23일부터 극장을 재오픈할 것이다라고 밝혔었는데요. AMC는 미국의 CJ, CGV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국 내의 최대 이 영화관 체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뉴욕은 관광업이라든지 엔터 산업이 주된 먹거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를 정상화하는
개방하는 과정에서 극장을 오픈하는 것이 꼭 필수적인 단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의 극장 오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뉴욕은 영화 산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물론 이번에 그 뉴욕의 극장을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영화관, 즉 AMC의 극장 오픈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월 23일에 AMC에서 바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재오픈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것 때문에 영화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AMC의 경우는 17%, 그리고 시네마크 같은 경우에는 11%, 마커스 시어터는 2.5% 정도 크게 올랐습니다. AMC의 CEO는 이번 소식은 영화 산업의 기념비적인 단계라고 평가할 정도로 물론 직접적인 영화관의 재오픈은 아닐지라도 경제 재오픈에 대한 기대감은 뉴욕 지역에선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하튼 나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